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9월 모의 평가를 가지고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반려견 양육 경험에 대해서 이제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본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칠 것이다. 이래가지고 독립변인을 알아보게 되면 이제 독립변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변인, 변수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특별히 헷갈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먼저 반려견 양육 경험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가설을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독립변인이 반려견 양육 경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 보니까 구자된 질문지를 통해 기간,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려견을 키운 기간, 그 다음에 반려견과 같이 보내는 시간, 이 두 가지가 기간과 시간이 독립변인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니은은 비읍과 달리, 자, 니은 우울감, 생활 만족도, 주관적 행복도를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우울감 정도, 그 다음에 생활 만족도, 요거 둘로 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인데, 연구자가 자, 나는 이 연구에서 이 용어를 이렇게 정의 내렸다라고 하는 것. 자, 처음에 첫 번째 조건은 구체화시키고, 두 번째는 측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 모를 수 있죠. 모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호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측정 가능하도록 우울감 정도 이렇게 해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비읍이 왜 틀리냐면 비읍은 그냥 질문일 뿐이죠. 반려견 양육 동기, 반려견이 느낀 감정 이런 것은 종속변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렇죠. 면접법에서. 그다음 디귿. 동그라미 디귿과 시어서 모두 연구자가 언어적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해 얻은 1차 자료다. 자, 동그라미 디귿. 디귿은 지금 질문지를 통해서 얻은 자료. 1차 자료죠. 1차 자료. 그 다음에 시옷. 시옷은 어른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여 얼도 마찬가지 녹취해서 얻었죠. 그러면 면접법을 통해서 얻은 1차 자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리을은 통지 집단, 미음은 실험 집단. 두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다고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얘는 면접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험 집단, 통지 집단은 말은 실험법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지금 어른 자료 수집을 면접법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는 말을 집단을 나누어 놓아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제 A, B, C 중 A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B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많은 학생에게 구자된 문항을 이렇게 하니까 이 질문지법이죠. 이제 얘는. 그렇죠. 그다음에 젊은 층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면접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에 6개월간 머무르며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기록하였다. 참여관찰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 C는 참여관찰법이죠. 참여관찰법은 A, B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아니죠.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B, C는 면접법, 참여관찰법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주관적 인식 했을 때 참여관찰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 반응을 연구자가 직접 메모하고 기록하고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지는 주관적 인식을 묻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중에 이제 폐쇄형 질문 형태로 1, 2, 3, 4, 5 이렇게 되었다면 이 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럼 이 주관적 인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주관적 인식에 대해서는 질문지법이 두드러진 것이고 면접법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틀렸습니다. 그죠? 가에는 경험적 자료의 수집에 적합한가? 경험적 자료 이 말은 모두 이해가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가에 아니요가 2개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 아무 데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에는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서 연구자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서 이러면 실험법이죠. 그래서 지금 실험법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질문지, 면접, 참여관찰법 이 3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행히 연구자, 연구 대상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다. 2가지가 이해가 들어가면 가능하죠. 그렇죠. 왜? 언어적 상호작용은 지금 얘들 둘이 가능한 거죠. 질문지법의 경우는 문자를 통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고 면접법은 대화를 통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게 됩니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갑은 고등학생 자녀의 학업 성취와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가설을 설정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독립변인이고 뭐가 종속변인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왜 내가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냐면 독립변인은 우리가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의 결과치가 바로 종속변인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민주적 양육 태도가 높을 것이다. 이 말 안 되죠. 그래서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뭐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을 것이다.
그러면 당장 잔여 항업 성취가 이렇게 하면 가설은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리얼.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화된 설문지로 질문지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지법 1차 자료를 본인이 직접 얻었기 때문에 1차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하고 부모와 자녀의 동의를 얻어 자녀의 모의고사 성적 학교로부터 제공받았다. 성적은 학교로부터 제공받았으니까 2차 문헌 자료죠. 그렇죠? 그래서 자, 1번 기억. 자료 분석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 모두 활용되었다. 맞는 선지입니다. 그렇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조작적 증여가 이루어졌다. 독립변수에 해당되는 자, 독립변수, 부모의 개입지수, 그 다음에 부모의 통제지수, 자녀의 의사반영지수 이렇게 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독립변인의 조작적 증여입니다. 그 다음에 종속변수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지, 모의고사 성적. 이게 이제 종속변인의 조작적 증여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되죠. 그러면 맞죠, 그죠? 그다음 이것이 그러면 답이 왜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녀의 학업 성취는 양적 자료로, 학업 성취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했고, 부모의 민주적 양육 태도는 여기서 부모의 개입지수, 부모의 통제지수, 자녀의 의사 반영지수 이 부분을 구조화된 질문지로 했다는 것은 양적인 자료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A, B의 일반적 특징. 자, 갑은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며 A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을 했다. 상황에 들어가, 직접 들어가,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참여 관찰법입니다. 그렇죠? 어른 해서 연구실로 초대해서 그들의 경험을 상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면접법이 되겠죠. 자,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수집. 이것은 질문지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양적 자료, B, 면접법이죠. 그래서 질적 자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B에 비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 효과를 관찰한다. 실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둘 다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와 달리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인 것은 면접법과 그 다음에 질문지법이죠. 근데 B 면접법이죠. 그래서 맞는 게 됩니다. 자, 면접법은 대화로, 그 다음에 질문지법은 문서로, 문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A, B 모두 인과관계는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칙을 발견하는데 틀렸습니다. 이 둘 다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 지금 조금 복잡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독립변인이 뭔지, 종속변인이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독립변인 한번 적어봅시다. 환경적 요인이 유전적 요인보다, 그러면 환경이 유전적 요인보다, 그죠? 범죄성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가설을 세웠죠. 그죠? 그래서 이
출생 직후 비례인 관계에 있는 입양 기록을 조사했다. 입양 기록을 조사했다. 이러면 이제 문헌 연구입니다. 그렇죠? 2차 자료죠. 그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문헌 연구는 가능하죠. 그래서 리얼은 일단 맞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 기록을 통해 입양자의 범죄 경력 유무, 입양자 아버지 양부, 생물자 아버지 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입양자의 범죄 경력 유무, 니은이 종속변이의 조작적 정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얼은 이제 독립변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니은에 대한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 정의 또 있죠. 그죠? 그러면 니은 리얼 또 맞게 되죠. 그 다음에 표를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죠? 그런데 해서 경계물을 파악했다. 해서 문헌을 이용 가지고 조사했는데 실험 집단, 통 집단 나눌 수 없죠. 이 경우는 실험 집단, 실험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제 니은, 리얼이 들어가는 건데 기억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거네. 그죠? 그러면 니은, 리얼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하고 중에 기억이 맞느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해보느냐 하면은 먼저 양부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이 경우를 해서 양자의 범죄가 있는 경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렇게 구해보면 양부의 범죄 경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죠. 요렇게. 이걸 다 하면 265 해서 얼마가 되나요? 350이 되죠. 그 다음에 양자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85가 됩니다. 그렇죠? 85. 반면에 이제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해서 380, 240 해서 620, 720이죠. 720분의 그 다음에 100 하면은 얘는 대략 한 24% 정도 되고 얘는 13.9%, 14%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약 얘들 차이는 한 2배 정도 되겠죠. 있고 없고 차이. 그 다음에 생부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를 가지고 살펴보면 여기서 또다시 양자의 범죄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자, 이 경우는 이제 생부의 범죄 경력이 있다. 그러면 240, 80, 그 다음에 130, 170 이렇게 170 이렇게 돼야 되죠. 200, 그 다음에 440, 520, 520이 되죠. 그죠? 520 중에 150이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다 하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경우. 이 없는 경우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도 이렇게 나야 되겠죠. 없는 경우는 양자의 범죄 경력이 없는 생부의 범죄 경력이 없으면 생부의 범죄 380하고 400, 그 다음에 150, 550이죠. 550. 근데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없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35죠. 그러면 얘는 대략 한 29% 정도 나오고 얘는 대략 한 6.5% 정도 납니다. 대략.
그렇게 됐을 경우, 자, 예금은 6.5%니까 한 4배 정도 더 많죠. 그러면 생부하고 이 했을 때 유전적인 요인이죠, 생부가. 그 다음에 양부 했을 때 환경적인 요인이죠. 양부의 경우는 2배 정도가 많지만 생부의 경우는 4배 정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죠? 기각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다문화 교육이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놓고, 자, 그러면 다문화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 받지 않은 고등학생에 비해 이렇게 되죠. 해서 두 집단으로 나눴다. 두 집단 나눴다 이렇게 보면 잘못하면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실험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실험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다문화 수용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한 집단에는 다문화 교육 3교시 실시하고 B 집단에는 안 했으니까 얘는 실험, 즉 집단이 되게 되고, 왜냐면 독립변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통제 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독립변이 투입되지 않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먼저 이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측정하는 것을 가지고 두 집단을 어떻게 나눌 건가를 고민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모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요거는 이제 사후 검사죠. 그래서 얘는 사전 검사가 되게 되고 얘는 사후 검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에서 독립변인의 효과는, 가설에서 독립변인의 효과는 다문화 교육의 효과이다. 아니죠, 그죠? 다문화 교육 효과가 아니라 다문화 교육의 실시 여부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시한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 2번. 이것에서 1차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조사해서 설문조사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비업에서 2차 자료를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후 검사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 리어는 실험 집단, 미엄은 통지 집단 맞죠, 그죠? 그래서 실험법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설문조사 했다고 해서 자칫 이제 질문지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사전 검사에 해당된다는 거, 여기 또 설문조사가 사후 검사에 해당된다는 거, 이 점을 꼭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먼저 집단을 분류해야 되죠. 실험실 실험법은.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실험법은 이미 집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를 집단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질문지법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옷에 따르면 미음은 니은과 달리 담은 소형성이 낮아졌다. 자, 시옷에 따르면 자료 분석 결과 가설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냐? 가설 검증 단계에서 채택이라는 말은 이제 수용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채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경우 실험 집단의 효과가 일단은 반드시 0보다 큰 값이어야 됩니다. 그 독립변이 수입 효과,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비교해 봤을 때, 반면에 통제 집단은 0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온 때 하는 거죠. 물론 0보다 커도 실험 집단의 값이 압도적으로 클 경우 수용할 수 있죠. 그죠? 반면에 기각할 경우는 실험 집단의 값이 0에 가깝거나 통제 집단의 값이 또 0에 가깝거나 이런 경우, 그 외에도 이 경우가 통제 집단이 더 큰 경우, 뭐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자, 이 두 가지는 다 가설 검증을 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선지에 이 기각하는 경우는 가설 검증하지 않았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틀린 걸로 처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낮아졌다 단정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할 수 없고 변화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시옷, 이응. 니은, 자, 니은 가설을 세웠죠. 가설을 세우니까 자료 수집했죠. 그 다음에 시옷 자료 분석했죠. 그 다음에 이응 결론을 내렸죠. 이것은 연역적인 과정이 아니라 귀납적인 과정입니다. 그렇죠? 연역적인 과정은 먼저 법칙에서 출발해서 자료 수집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법칙을 만들든지 법칙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 이 과정이 연역적인 과정입니다. 만약에 가설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연역적인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가설이 빠져있고 자료 수집부터 시작되어 있죠.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설문조사 사전검사이기 때문에 이건 실험법에 해당된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 선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나왔던 것부터 먼저 하면 실험지단이 0보다 큰 값 그러니까 확실하게 크게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격차가. 그 다음에 또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기각된다고 해서 가설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설을 검증했기 때문에 수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A, B, C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부터 먼저 활용해요. 계량하기 쉬운 A를 활용하여 자, 그러면 A는 질문지법 이렇게 되겠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B를 활용해서 정서적 교감을 형성했다. 정서적 교감. 자, 면접법이죠. 그죠? 언어적 상호작용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 교감만 가지고 본다면 참여관찰법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생생한 실제성이 높은 자료. 그건 바로 참여관찰법이죠. 자, 문맹자에게 사용 유리한 것은 질문지법하고 그 다음에 면접법하고 해봤을 때 면접법이 훨씬 더 좋죠. 왜냐하면 질문지법은 글을 읽을 줄 모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면접법은 연구자가 또는 연구 의뢰를 받은 사람이 가서 말로 설명하는, 말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해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면접법이 질문지법에 비해서 맞죠.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낮다 이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은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는 이랬으니까 면접법이 이래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C는 A에 비해 일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유리하다. C 참여관찰법이 질문지법에 비해서 높다. 맞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B, C. 자, 양적 연구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입니다. 그런데 B, C는 면접법, 참여관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2점인지 3점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3점입니다. 그죠? 요게 사실은 요 조건이 위에 이렇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자료를, 평가원 자료를 그냥 쓰지 않고 편집을 한다 그러면 이걸 위로 올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풀 수 있게 하는데, 근데 평가원에서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놓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게 단서 조건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요 조건을 빼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 꼭 포함시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 자, A 모드, B 모드면 3개 모두. 자, 이거 다 맞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A 모드면 2개만 맞는 거. 2개가 적합하지 않고. 그죠? 2개가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C 모드면 1개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개는 맞다 이 얘기죠. 그럼 2개 맞으면 얘랑 얘랑 중에 1개는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 맞지 않으니까 이거 뭐 문제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이겠죠. 이게 틀렸죠. 그러면 얘가 혼자 한 개가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A 모둠에서 수집한 자료 중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각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가설금리 적합하지 않다. 아니죠. 적합하다죠. 자, 이게 왜 그러면 적합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두 개 틀렸는데 한 개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지역 졸업생 수가, 지역 고등학생 졸업생 수가 나와야 대학 진학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만약에 자료 수집에서 그 가설 검증과 관계된 자료를 보게 되면 농촌 지역 졸업생, 고등학교 졸업생 수, 대학 진학생 수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 고등학생 졸업생 수 중에 대학 진학생 수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합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렇죠? 비모둠의 가설은 가정의 경제적 요인이 자녀의 교육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비모둠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 C모둠은 모두 교육적 측면에서 나타난 지역 간 격차, 도시, 농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비수도권, 수도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확인하고 있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 리얼 이게 답이냐, 아니면 니은 디귿이 답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 이제 여기서 한 개만 맞다고, 한 개만 틀렸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두 개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자, 똑같은 말을 여기도 비수도권 지역의 교사수죠, 지금. 비수도권 지역의 교사수. 이렇게 놓으면 틀렸죠.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틀렸죠. 왜냐하면 얘랑 얘랑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고등학생 수 이렇게 되니까 고등학교 근무하는 교사 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수,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 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수집한 자료가 적합하죠. 자, 이런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 모집단을 설명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데,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표본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 간 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가지고 이제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자, 그러면 이제 독립변인이 뭐냐? 자, 그러면 대화 시간이 독립변인이 될 테고, 친밀도가 종속변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의견 일치 정도. 그 다음에 친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 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얘는 질문지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대화 시간, 부부간의 의견 일치 정도, 친밀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자, 세 집단 중에 많은 집단 부부간 친밀도는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요거 A라고 한다면 A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 시간이 많을수록 친밀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뭐 이렇게 유의미, 역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억은 기각되는 거죠. 기억이 정답이 되네요. 그죠? 대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친밀도 높다 이렇게 요 관계는 지금 양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원래 가설은 이렇게 해서 친밀도 높으면 대화 시간이 많으면 친밀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양의관계인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각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니은은 종속변이, 디귿은 독립변이 아니죠. 둘 다 얘도 독립변인이고 얘도 독립변인입니다. 반면에 얘가 이제 종속변인이죠. 그렇죠? 독립변인 A, 독립변인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실험 집단 중 하나다. 많은 집단이 아니라 설문조사해서 질문지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험 집단이 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고 또 그냥 뭐냐면 집단을 구분해서 이제 분석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집단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험은 통계적 위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했을 경우 자기가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1차 자료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협을 통해 기억이 검증되었다. 비협을 통해 자, 비협 위 세 개의 각각 부분 의견 일치도와 부부간의 친밀도는 유미한 양의 상호관계를 가졌다. 이건 기억이 검증된 게 아니라 요게 검증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요게 검증된 겁니다. 그렇죠? 얘는 원래 이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가설을 세웠는데 실제 결과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견 일치도가 높을수록 친밀도가 높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기억이 아니라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설문조사에서 두 집단은 여러 집단 나눴다고 해서 실험 집단 이게 아니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여러 집단에 뭔가 독립변이 투입됐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실험법이 되게 되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역상관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역상관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특징해서 이제 알아보게 되면 자, 질문지법, 면접법 그러니까 지금 B는 대량화된 구조화 이렇게 질문지법입니다. 그럼 A는 자연히 면접법이 되겠죠.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정서적 경험을 중시한다. 맞는 선지죠. 정서적 경험. 마포라고 하죠. 그렇죠. 이 정서적 교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솔직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질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 이건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조사 대상자의 반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가 면접법에만 해당되는 것 맞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통제된 이것은 실험법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